안녕하십니까, 백호선장입니다. 오늘은 경량항공기 교육기관에 왔습니다. 하늘누리 항공이라고요. 경기도 안산 쪽에 위치된 업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는 기본 교육 시간, 이수 시간이 따로 짜져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수하셔야지만이 비로소 운전 면허 취득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영상에 담아 드릴 거지만 오른쪽에 활주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바람이 엄청 부는데요. 네, 날씨는 화창하고 좋은데 바람이 엄청 붑니다. 근데 비행기가 내리는 장면이 한번 있었거든요. 제가 도착과 동시에 대표님께서 운전해서 교육생하고 이제 같이 활주로에 착륙하는 모습을 담을 수가 있었습니다. 모습을 방영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성 쪽에 외곽이 있다 보니까요, 이 옆에는 바다입니다. 바다하고 인접돼 있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람이 엄청 많이 붑니다. 아침에는 불었다가, 아침에는 잠깐 안 불었다가 요때쯤에는 좀 바람이 불고요. 조금 있으면 바람이 잦아든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하는 이 기간이 물때로 따지면 바다에서는 사리때거든요. 사리때는 바람을 몰고 오게 됩니다. 특히 대사리 때는, 바다의 대사리 때는 바람을 몰고 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봤을 때 봄철에는 바람이 좀 똥바람이라고 하는데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이 소형 비행기도 이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오늘 비행을 하네요. 가능한가 봅니다. 아까 엔진 소리를 봤는데 힘이 굉장히 마력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착륙하는데도 전혀 무리 없이 착륙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항공기 소형 면허를 취득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항공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교육을 하시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일정표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대표님을 통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교육 시간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이렇게 자격 취득이 되는지 한번 여쭤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내부도 살짝 촬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비행을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행을 못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항공 면허를 취득을 하는지 관련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항공기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여기 비행장 안에 경락고에 들어왔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활주로에서 쭉 올라갈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마스크 좀 벗을게요. 실내외니까요. 네, 활주로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활주로 보이시죠? 예, 활주로가 생각보다 굉장히 깁니다. 예, 이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상태에서도 엔진 마력수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요, 그 바람을 이기고 쫙 올라가는데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지상에서 고가를 쭉 타고 올라가는 듯한, 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랑 똑같았고요. 근데 보편적으로 그 항공기가 보면 지금 내린 지 얼마 안 돼서, 예,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는데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비행기 같은 경우 양력, 예, 배 같은 경우는 부력이죠. 예, 물 위에서 다는 것은 부력인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양력에 의해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그 밑에서 받쳐주는 양력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요동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그 항공기나 이런 여행용 항공기 타셨던 분들의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그 느낌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 외로 지상에서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는 소음이 좀 있었거든요. 귀마개를 끼고 있어서 그래서 조금 소음이 좀 덜 들렸는데요. 엔진 마력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있었는데, 맨 꼭대기 하늘로 올라가다 보니까 생각 외로 굉장히 조용했었어요. 정적감이 있었습니다. 딱 올라가면 뭐랄까, 좀 진공 상태에 딱 들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 예, 정말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그 비행을 도와주신 교관님,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정말로, 저도 기회가 된다면 면허를, 예, 이수를 해서, 개인적인, 예, 혼자 운행도 한번 해보고요. 그러고 싶은데요. 솔직히 처음에 활주로에 이륙할 때는 살짝 긴장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비행을 타다 보니까 긴장을 했었고요. 그때 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느낌은, 또 한 번 더 타고 싶다. 기회가 된다면 저도 교육을 이수를 해서, 예, 운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좀 강했거든요. 조금 있다가 대표님 만나 뵙고, 제가 출발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모습에 나오셨던 분이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그 사무실로 올라가서요, 전반적인 교육을 어떻게 받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수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자가 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면 어느 정도 이수 시간이 필요한지, 전반적으로 한번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늘우리항공 이진욱입니다. 지금 라이센스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항공 라이센스는 기본적으로 2인승하고 4인승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경비행기 자격증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경비행기는 엄밀히 따지면 4인승 이상 비행기를 경비행기라고 하고, 2인승 비행기는 정확한 의미로는 LSA라고 해서 라이트 스포츠 에어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경량 항공기라고 한국말로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4인승 이상은 아니고요, 2인승 관련된 라이센스를 교육하는 비행 학교입니다. 2인승과 4인승이 나눠져 있는데, 4인승 이상은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이런데 민항사로 여객기를 운전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는 곳이고요. 2인승 경량항공기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레저나 여가 목적으로, 혹은 남자들의 로망이죠. 꿈을 이루기 위한 용도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2인승 라이센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2인승 라이센스는 우리나라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문, 영문 라이센스가 다 같이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영문 자격증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2인승 같은 경우는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자격증보다 협회 자격증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한국에서는 2인승 경비행기가 경량항공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경량항공기 라이센스를 딸 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정한 방법대로 라이센스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학과시험, 실기시험 이렇게 나눠져서 똑같이 봅니다. 근데 자동차와 좀 다른 시험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 학과를 붙는 건 똑같은데, 두 번째 실기를 이제 진행하는 방법이 약간 상이합니다. 자동차는 학과 시험을 붙고 나서 바로 시험을 응할 수는 있지만, 비행기는 정부에서 정한 20시간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시간이라고 함은 매일 1시간씩 20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런 경력을 담당 기관에서 교육기관에서 경력증명서, 이수증명서를 발급받아가지고 20시간 이상 된 사람에 한해서만 실기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20시간이면 라이센스를 딴다는 건 아니고요. 20시간부터 이제 라이센스 시험을 볼 수 있는,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20시간만 채우면 내가 비행을 할 수 있어 혼자, 이거는 아니고요. 엄밀히 따지면 20시간을 매일 효과적으로 하루에 1시간씩 했었을 때 가능성이 있는 게 20시간입니다. 대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을 단연간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20시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과 어떤 비례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교육시간 기준으로 해서 600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상정되어 있고요. 시간이 증가될 때마다 추가 비용이 30만 원씩 발생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1시간씩 오시지 않으신다면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아니면 정해져 있는 시간에 일주일 텀이나 3, 4일 텀으로 이렇게 좀 약간 인터벌이 있는 경우에는 20시간이 절제 못 하시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단연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운동신경이나 방향감각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좌우를 하긴 하지만 실제 그런 것들보다는 스케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열심히 하다가 해외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가서 일주일 단위로 오시다가 한번 빠져버리면 인터벌이 15일이 돼버리니까 교육시간이 이빨 빠져버리면 효과가 상당히 저하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가지고 스케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좀 나이가 젊으시거나 운동신경이 있으시면 조금 더 빨라요. 그래서 평균치는 없고요. 라이센스를 땄던 분들의 평균 범위를 말씀드리면 대략 한 25시간에서 한 30시간 중반에서 후반까지 이게 노멀한 어떤 시간일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실기 시험을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학과 시험을 붙어야겠죠. 학과 시험도 약간 스케줄 관리가 좀 필요한데 왜 스케줄 관리가 필요하냐면 우리나라에서 학과 시험을 응시하는 시험장이 4군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서울, 부산, 그다음에 광주, 대전, 신탄진. 근데 서울, 부산은 컴퓨터가 50석이고 대전, 광주는 10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광주하고 부산은 워낙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이 시험장을 내가 자리를 배정해서 시험을 보는 건데 보통 방학이나 이런 것들이 방학이면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요. 시험이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10일에 2번이 있으나 서울, 부산은 당장 오늘 학과 시험을 접수한다 하더라도 한 40일 정도 걸리세요. 그 다음에 대전, 광주는 빠르면 15일.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열성적으로 실기도 오늘 시작하고 학과를 오늘 시작했어요. 그러면 실기를 오늘부터 매일 20일 할 수도 있잖아요. 가정이에요. 근데 필기가 아무리 빨리 연습을 하더라도 15일이에요. 근데 서울은 3, 40일 후, 그 다음에 대전은 15일 후입니다. 근데 둘 다 가정입니다. 둘 다 열심히 하긴 했는데 둘 다 첫 시험을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나 40일 후가 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40일이나 혹은 3달 정도 후에 학과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실기 시험이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둘 다 같은 시기에 시작을 하더라도 실기 합격하는 여건들을 좀 확인하시고 실기를 조금 초반부에는 약간 비행기와 친해지는 시간 이런 측면에서 약간 스케줄 관리를 좀 하시다가 필기 시험이 합격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으로 좀 스케줄 관리해서 많이 빨리 올 수 있으면 매일 오시는 게 가장 좋죠. 이런 스케줄 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로 하늘놀이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해 있는데 보통 보면 이 비행기를 교육하는 사설기관이 전국에 한 14개에서 15개 정도 현재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설기관 중에서도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전문교육기관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지정한 여러가지 시설이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나서 교육을 하는 기관인데요. 근데 그 15기관이 다 기관은 아니고요. 선정되어 있는 경기권에 2개, 그다음에 대전권에 충남권에 하나, 전라도에 하나, 경상권에 하나 해서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5개의 시설이 있는데요. 이 전문교육기관, 하늘놀이 항공을 포함한 전문교육기관은 학과 시험에서 4과목의 시험을 보는데 좀 어렵습니다.
근데 4과목 중에 3과목이 면제되고 한 과목 항공 법규라는 과목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 4과목 사설기간 기준으로 했었을 때 4과목을 붙으려면 고3 수험생 정도의 난이도로 한 3, 4개월 정도를 하셔야 4과목을 붙을 수 있는 정도, 난이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전문교육기관들은 전국에 5개가 있죠. 그래서 하늘을 포함한 전문교육기관은 뭐 교육 시스템이나 이런 시설들이 실사를 다 받고 운영돼서 거기에 준해서 교육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약간은 좀 혜택이 있죠. 그게 필기시험 4과목 중에 3과목이 면제돼서 항공 법규라는 과목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학과 준비할 때도 약간 조금 수월하겠죠. 그래서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같이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그 학과 시험에 한 과목이긴 하지만 자료들을 좀 제공하기도 하고, 단연간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았던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만의 노하우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필기를 한 번에 붙을 수 있는 확률을 상당히 높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학과 시험하고 실기 시험을 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실기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학과를 보시고 합격해서 20시간 넘게 돼가지고 실기를 접수하시면 그 이제 시험을 보시는데, 보통 시험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자기가 연습했던 비행기를 연습했던 이곳에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 감독관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교통안전공단에서 감독관이 파견됩니다. 근데 실은 비행기는 실기 시험보다는 솔로 비행을 좀 더 의미 있게 보거든요. 담당 교관이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혼자 비행을 하게 하죠. 그래서 솔로 비행을 하고 나서 보면 바로 이제 시험을 접수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솔로라는 의미는 혼자 비행기를 몰고 올라가서 혼자 안전하게 내려오는 건데, 그 실력이 되시면 실기 시험은 그닥 그렇게 부담되지는 않습니다. 비행할 수 있는, 하루에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저희는 이 VFR이라고 해서 그 경량항공기는 Visual Flight Rule이라고 해가지고 일출 후 일몰 전까지 비행 시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 하늘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9시부터 5시 정도까지. 그 라이센스를 그러면은 여기 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네. 학생분하고 일반 직장인분들하고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뭐 인원이 좀 많은데 네. 평균적으로 한 60% 이상이 주말에 계세요. 보트면허 같은 경우는 2종하고 1종하고 나눠져 네. 있는데요. 네. 보통 평균 2종 같은 경우는 레저를 즐기기 위한 네. 분들이고요. 네. 1종은 청평이나 이런 데 강의를, 네. 강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자격 조건이 생기거든요. 아,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뭐 2인승, 4인승 다 모든 것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 비행기가 이제 2인승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경량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라이센스를 이제 실기를 접수해서 따시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뭐 솔로 플라이트 한 이후에 뭐 자가용이든 아니면 레저든 그렇게 쭉 하시면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누굴 가리키거나 아니면 사업 목적으로 하려면 네네. 이 2인승 경량항공기는 200시간이라는 기준으로,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따시고 나서 또 200시간 정도 로그북을 적고 타임 빌드를 하셔서 200시간이 되시면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교관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네. 근데 이 교관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똑같이 네. 실기 기준으로 자격만 됩니다. 보편적으로 한 300시간에서 400시간 정도가 넘어야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되세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디서 취업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네. 여건이 되시면 내가 비행장을 만들어서 저희처럼 학교도 운영하실 수 있고, 그래서 네.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기준은 20시간은 자가용 기준이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교관 자격증은 200시간 이상이 되시면 가능하십니다. 200시간이요? 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레저 라이센스를 따신 다음에 네. 레저 활동만 하신다면 네. 보편적으로 비행기를 소유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예. 많아요. 지금도 많아요. 아, 그런가요? 예,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전이냐 후를 좀 많이 따지는데, 네네네. 세월호 전에는 법이 조금 안전이 대두가 되지 않았던 시절이어서 예. 비행기만 정식적으로 등록을 하면 뭐 그 시설이나 이런 규제가 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한 50여 개 정도 넘는 시설들이 있었고, 네. 대략 한 3,400대의 이 비행기가 날아다녔어요. 자가용이 거의 한 80-90%였고. 네. 근데 지금은 세월호 때문에 이제 그런 환경들이 좀 바뀌다 보니까 법도 강화되고 해서 예. 2016년에 완전히 리셋됐어요. 시설이 아예 다 폐쇄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법의 기준으로 한 시설들이 생겨나고 나서 지금 2, 3년이 지났죠. 지금은 이제 15개로 점점. 저희는 이제 법이 바뀌면서 두 번째였는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시설이 생기면서 다시 이제 중흥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금은 전국적으로 한 100대에서 150 정도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네. 점점 이제 전국의 각 지자체나 이런 데서 비행장들이 더 많이 생기고 네. 이러면 뭐 예전에 50여 개 이상 의 비행처는 아니지만 예.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한 제 개인적인 사격이긴 하지만 한 앞으로 뭐 이 시장은 한 3배, 4배, 5배까지도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그런 뭐 마켓 쇼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장성을 보면 지금은 이제 GNP, GDP에 따라서 조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골프나 이런 것들 대중되는 것처럼 근데 이게 비행기가 조금 약간 오해가 있으세요. 뭐 통상적으로 남들이 얘기하고 저도 정확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4만 불 이상이면 뭐 5만 불 이상이면 네네네. 뭐 요트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3만 불 정도 때 보통 골프라고 하는데 예. 지금 비행기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자산의 가치 때문에 비행기 구매하는 비용 때문에 조금 약간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네네네. 실제 비행을 운영하는 비용은 골프보다 조금 더 들어요. 예. 골프 정도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 이 기본적으로 비행기는 사치품이다. 혹은 뭐 이렇게 조금 근데 좀 다 잘못 알고 계세요. 예, 이게 네. 항공 쪽은 좀 면세 사업 이 부분이어서 네. 뭐 재산세 이런 것도 되게 현저하게 저렴하고 그런가요? 예, 네. 그리고 또 한 번 탈 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보험이나 이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1시간 비행기를 운영했었을 때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좀 그 고급 승용차 타는 그 외제차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 고급 휘발유 쓰잖아요. 예. 거기에 들어가는 고급 휘발유를 1리터 한 통 20리터 한 통만 쓰면 1시간 넘게 타요. 그냥 4만 원 정도면 네. 1시간 동안 비행기 엄청나게 타는 거죠. 1시간 동안. 그래서 생각보다 예, 기름이 덜 많이 안 드네요. 먹어요. 네. 연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예. 워낙 가볍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또 약간의 좀 이견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럼 현실적으로 내 비행기를 소유했었을 때 아까 예, 얘기하신 예. 것처럼 예. 지금은 대변적으로 이제 자가용 비행기들 지금도 이제 자가용 비행기 떴는데 보통 1년 그러니까 자산은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비행기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으니까 그건 빼고 네네. 1년 동안에 매주 비행을 했었을 때 경비를 좀 말씀드릴게요. 예. 비행기 아까 매주 1시간씩 탄다라고 하면 50주 정도 50시간이라고 가정할게요. 네. 그러면 기름값만으로 따지면 매주 비행 1시간씩 하시면 얼마요? 뭐 5, 4, 20 200만 원 정도 드는 거죠. 그럼 달로 따지면 한 20만 원 조금 넘나요? 근데 이제 그 법이 바뀌고 막 이러면서 네. 경상경비가 좀 많이 들어요. 예. 뭐냐면 세월호 이전에는 뭐 보험료가 비행기 대당 보험료가 뭐 90만 원 언더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한 200만 원 선 정도 하거든요. 높아졌네요. 예.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항공 기술원이라는 데서 정밀 검사를 받아요. 예. 새 비행기든 중고 비행기든. 그래서 1년마다 이게 다음 연도에 운행할 수 있는지 가망이라는 걸 받는데 안전성 네네네. 검사를 받아요. 예. 근데 이 비용이 뭐 행정 비용은 한 3, 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정밀 검사하기 위해서 뭐 정비사를 고용하고 혹시 뭐 문제가 되는 부품이 있고 막 이러면 막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한 300만 원까지 들거든요. 그럼 합하면 한 500만 원 정도 네, 되죠. 네, 네. 그리고 기름값 200만 원이면 700만 원. 그다음에 이런 시설, 저희 같은 시설에서 비행이 뜨고 내릴 수 있는 활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경납고 시설을 해서 내 비행기를 약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예. 이런 거가 보통 전국적으로 뭐 그냥 경납고 시설이 아닌 곳이 월 30만 원 정도? 예. 그다음에 경납고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대략 비슷한 시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뭐 적게는 300만 원, 뭐 많게는 500만 원이면 기름값, 보험료, 뭐 정비, 안전검사 이런 거 다 따져서 적게는 한 900만 원, 많게는 한 12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면 1년에 내 비행기가 아니든 뭐 남의 비행기든 실은 경상경비랑 기름값 따지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100만 원 거죠. 정도요? 예, 그러니까 예. 뭐 골프 한 달에 한 3-4번씩 치시는 분은 100만이 넘어가니까. 네네네. 근데
뭐 약간 이견이 있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군요. 매주 탄다는 가정이니까 네네네. 뭐 2주에 한 번씩 탄다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씩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일단은 낚시도 그렇고 비행도 그렇고 생각보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낚시하시는 분들도 연비가 배에 들어가는 연비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배는 좀 많이. 예, 많이 가봤자 리터당 뭐 2kg 나오는 실질적으로 1kg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라이센스를 따시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비행기를 하나 구매를 하시게 되면 네. 그것도 이제 제가 있기로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엔진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사용 시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과 연관해가지고 라이센스 딴 이후에 네네. 비행기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비행을 아까 뭐 지금은 개인 비행기가 더 많고 그다음에 뭐 각 기관들이나 교육기관에서 갖고 있는 렌트하는 비행기들이 있어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건 내가 능력이 되면 내 비행기를 사는 게 그렇죠. 좋죠. 네. 근데 교육을 해보는 입장에서 실력이 안 되고 라이센스 바로 따자마자 비행기를 사는 건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예요. 예. 왜냐면 내가 연습했던 비행기로 실력을 한 3-40시간을 더 렌트를 해서 타시면 새 비행기를 타는 건 좋긴 하지만 네네. 혹여나 좀 아주 작은 실수라도 새 비행기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리스크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면 네.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뭐 개인이 사고 싶다는데 제가 말릴 수는 없지만 보통 이제 개인 비행기를 살 때 뭐 중고 비행기 같은 경우에 좀 이렇게 손을 많이 되지 않아도 네네. 탈 수 있는 비행기가 한 6,000선? 뭐 저렴한 건 3-4천짜리도 있어요. 근데 예. 손을 많이 대면 또 올라가기도 해요. 예. 또 잘못 사면 또 뭐 새 비행기 값은 아니어도 막 새 비행기의 7-80%까지 올라가기도 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새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신형들이 많이 나와서 새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저렴한 건 한 9,000선부터 비싼 건 한 2억 선도 정도 합니다. 개인 따라서 그런데 네. 아무튼 뭐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뭐 비행기 구매권에 대해서는 이렇고요. 아까 유지 비행의 건에서는 말씀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렌트 관련된 거예요. 네네. 렌트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뭐 어떤 교육기관마다 렌트 비용이 다 좀 사긴 합니다. 근데 비싼 데는 25만 원부터 적은 데는 한 18만 원, 17만 원까지도 해요. 시간당 렌트비가. 근데 대부분 아무나 가서 렌트를 해주진 않아요. 어디든. 왜 그러냐면 자기 교육생들한테 위주로 많이 하죠. 왜냐면 그 사람의 라이센스는 있지만 비행을 오래되면 그 사람 실력을 못 믿어요. 네. 그래서 장롱면허는 절대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자기 교육생들일 경우에 교육 끝나자마자 바로 렌트를 시작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자기 비행을 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추천은 저희도 렌트를 즐겨 하진 않아요. 하지만 적은 비용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렌트가 가장 효과적이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렌트가 2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1년에 똑같이 아까 50시간 자가용 50시간 했을 때 비용이 그 정도 되었잖아요. 네네. 근데 렌트를 하면 똑같이 50시간을 하면 1,000만 원 정도 되죠. 예. 자가용 경락고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덜 들긴 하지만 50시간보다는 장롱 면허가 안 되려면 추천하는 건 2주일에 한 번 정도? 네네. 또 좀 약간 뭐 영리하게 시간을 하면 2주에 1시간? 그러면 한 달에 2시간 정도. 이거를 한 주에 30분씩 끊어서 타는 거예요. 예. 그럼 매주 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비용은 대략 25시간. 500만 원 정도로 1년을 실력을 잃지 않고 꾸준하게 상승시키면서 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내 비행기를 소유하는 것보다 보험 신경 안 쓰고 비행기 신경 안 쓰고 기름 신경 안 쓰고 뭐 매주 오지만 30분씩 그러면 실력은 거의 비슷해질 수 있게 좀 약간 조금 더겠죠. 1시간 하고 뭐 30분의 차이가 있겠지만 네네네. 그렇게 하면 한 500만 원 정도 한 달에 50만 원이 안 되는 대로 매주 30분씩 이렇게 비행을 하면 또 실력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나서 실력이 좋아지면 이제 인터벌이 조금 뭐 시간을 길게 2-3시간씩 해서 장거리 막 원래 이 비행기의 꽃은 크로스컨트리라고 해서 뭐 전라도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비행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낚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행기 아까 얘기하셨던 것 중에 그 엔진이라는 라이프 타임이라는 것 때문에 네네. 이제 저희 이제 하늘로에서 만든 것 중에 공유제라는 게 있어요. 예. 새 비행기를 여럿이서 사서 공유를 하는 거죠.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예. 그게 비행기가 비싸서 공유제를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얘기하셨던 비행기 엔진 때문에 공유제를 실시하는 거예요. 네. 비행기 엔진, 새 비행기를 사서
비행기는 무조건 한국에서는 로텍스 엔진이라는 걸 쓰는데요. 2000시간이 제한은 2000시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새 비행기를 사서 2000시간이 되면 이 비행기를 무조건 새 엔진으로 바꿔야 돼요. 뭐 보링이나 리페어 하면 안 돼요. 아, 그거 법제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네. 2000시간이에요. 아니면 혹은 15년. 근데 혼자 타시다 보면 15년을 그러니까 2000시간 절대 못 타요. 예. 근데 15년 안에 타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15년은 몇 시간 탈까? 이걸 선배들이나 이렇게 평균치를 내보면 한 500시간, 600시간밖에 못 타요. 아, 왜냐면 네. 1년 때는 50시간, 100시간을 타요. 네네. 2년차, 3년차 되면 내 비행기가 있으니까 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오세요. 네. 그럼 15년 평균치는 아니지 쉽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비행기를 팔거나 실증 나거나 엔진이 문제가 생기는 게 되면 500시간, 600시간 정도 되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엔진이 타든 안 타든 이상하게 5년 정도가 지나가면 장고전이 시작돼요. 그래서 역산을 했죠. 5년 안에 2000시간을 탈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걸 쪼개봤어요. 그래서 6명이서 1년에 300시간, 350시간 타면 5년 안에 2000시간 타겠다. 아, 그런 그래서 계산법이 나오네요. 비행기를 사는 금액도 6분의 1이 되는 거고 네네네. 1년에 들어갔던 기름값은 똑같이 내가 매주 타면 200만 원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아까 거의 한 8, 900만 원 들어갔던 경상경비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네네. 이걸 6명이서 나누면 뭐 1200이라고 할게요. 예. 6명이서 1200을 나누면 1인당 2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내가 매주 내 비행기가 있지만 6분의 1 소유자잖아요. 네네. 근데 매주 와서 타도 내 혼자 소유한 것처럼 타도 비용은 400만 원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 그게 훨씬 나은 것 그쵸? 같은데요, 제가 예, 볼 때는. 근데 여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비행을 하다 보면 공동명의 친구하고 마음 잡아서 그렇죠. 사면 나중에는 한 6개월이나 1년 되면 야 네가 실력이 좋고 실력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네. 실력이 좋은 사람이 낚시도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이견이 생겨요. 예. 네가 탈 때마다 비행기가 망가져. 이거 네가 망가뜨리는 거야. 네가 고쳐. 막 이런 이권이 네, 생기죠. 네, 네.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정말로 통제가 안 되면 이게 세퍼레이트 돼요. 근데 이 공유제는 하늘우리가 무조건 개입을 합니다. 네. 6분의 6 중에 6분의 1이나 뭐 2분의 1까지도 저희가 투자를 해요. 예. 그래서 스케줄 관리하고 학생들이잖아요, 다. 네네네. 선생님 말을 안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스케줄 관리하고 먼저 스케줄 했으니까 이 사람 먼저 그날 탈 거야. 예, 예. 그다음에 비행기 망가지면 판결해 주는 거죠. 우리가 타다 망가질 수도 있지만 네네네. 누가 망가든지 이거는 공동이 같이 운행하다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야라고 하면 또 공동 n분의 1로 해서 고치고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공유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엔진이 만약에 고장 났을 때 네. 현 시장에서 국내에서 엔진을 네. 고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나요? 있어요, 다 있어요. 아, 예, 그런가요? 다 있습니다. 예. 부품도 쉽게 구매가 되고 뭐 최장 뭐 한 달까지는 안 걸리고요. 어차피 요새는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발주하면 일주일이나 10일 안에 와요. 예. 빨리 리페이하고 또 한국에서 또 이렇게 각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딜러들이나 또 이렇게 부품들이 조금 또 뭐 쉬워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항공 그 라이센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그다음에 직장인들도 대부분 이게 제가 비행기를 한번 몰아보고 싶은 네. 그 로망이 다들 있으세요. 있죠. 저도 있었거든요, 네, 원래 맞아요. 실은.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네. 항공정비 자격증이 있습니다, 제가. 아, 그러세요? 예, 15년 전에 따놓은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항공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루트를 몰라서 접근을 못 하신 분들이 그죠.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건 때문에. 네, 지금은 뭐 그냥 네이버에서 하늘우리 항공 치시면 되고요. 네. 네이버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서 네. 뭐 하늘우리 항공이라고 치셔서 인스타나 페이스북, 뭐 네이버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네. 워낙 많은 자료들을 제가 계속 동영상이든 사진을 계속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아니시면 뭐 전화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릴 텐데 네. 맞아요. 아까 실은 저희가 와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시설은 아닙니다. 근데 비행기가 하늘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어? 한 3, 40년 전부터 누구나 할 수 네네네. 있었어요. 근데 왠지 항공이라는 건 공군사학교 출신 아니면 못 만질 것 그렇죠. 같고 예. 왠지 비행기를 사면 왠지 세금이 엄청 많아질 것 네네. 같고 전혀 안 그렇습니다. 아. 예, 뭐 군부 정권에도 누구나 모를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 제도를 모르고 아니면 이제 방법이나 루트를 몰랐을 뿐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경야항공기, 하늘우리 항공 치시면 네.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축하할 일인데 이 근간까지는 서울 경기 저희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저희하고 정반대 동쪽에
또 하나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추천드리는 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비행학교를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동쪽에 생기다 보니까 네네. 저 멀리서 포천 아니면 뭐 강촌 이런 데서 저 완전 반대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 1시간 반, 2시간에서 오시면 거리 상관없다. 교육 효과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제가 봐서는 저 북쪽 일산, 인천 뭐 저희가 제일 가깝긴 하지만 아무튼 거리가 보통 1시간 반 이상 되시면 아무리 잘 가리키고 이렇게 떠나서 제가 봐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검색해 보시면 경량항공기 치시면 서울 경기에는 두 군데가 이렇게 동서로 나눠져 있으니까 네네. 가장 가까운 데서 보시면 되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둘 다 전문 교육기관이니까 아마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가시면 뭐 대전권 같은 경우에는 충남 공주에 있어요. 예. 공주에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공주 경량항공 치시면 나올 거고,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전라도에 또 있어요. 영암에 있고, 경상도에 계신 분들은 경상도 합천 네네. 국가에서 지정한 시설들이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기 면제 혜택도 받으시고, 예, 예. 추천드리는 건 어디가 잘 가리켜다 뭐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시는 게 가장 예.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그 라이센스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경비행기를 처음 접하시는 게 체험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 와서 등록, 이건 저도 반대예요. 네네. 일단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대부분 99.9%예요. 저는 그러네. 체험을 하고 나서 교육을 하라고 무조건 강추하는데요. 예. 일단은 여태까지 제가 몇백 명 정도의 교육생을 배보고 뭐 한 1000명, 2000명 정도의 체험,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추산을 해보면 셀 수 네. 없는 많은 체험객들 중에 고소공포증이 있어요라고 하는 수십 명의, 수백 네네. 명의 사람들을 봤는데, 네네네. 그 중에 정말 고소공포증 있는 분 한 번 봤어요. 그분은 비행기만 보면 다리를 못 뛰시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저 공포증 있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의적인 무서움에 대한 정도에 조금 난이도예요. 근데 네. 실제 비행기를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 비행기를 타보면, 직접 타보면 자신감 완전 빵빵입니다. 예, 저도 아까 예, 타보셨죠? 여기 오자마자 예. 타봤는데요. 많이 틀려요. 예, 살짝 겁을 먹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올라가니까 예. 그런 게 편안합니다. 없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자동차는 처음 자동차 배울 때 전봇대가 있으면 슝슝 지나가서 네네. 3-4km 되게 공포감 느끼거든요. 예. 비행기는 아무리 빨라도요, 내가 대상이 되는 물체가 10km, 15km, 20km 밀려있어요. 아, 그렇군요. 속도감을 못 느껴요. 예. 멍하니 멍 때리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늘에 그냥 붕 떠있나? 네. 예, 근데 가끔 바람이 있어서 그럴 수 있는데, 어찌됐든 내가 생각하는 거가 너무 틀리기 때문에 예. 교육 시작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돈이 많이 드는 걸 정말 디테일하게 체험 정도도 안 해보고 하는 건 무모한 짓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체험을 해보면 강추하고요. 네네. 이건 대표이사로서 조금 체험을 원하시면, 네. 교육을 한다는 전제하면 조금 금액을 깎아드릴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이건 번의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일단 체험은 정말 강추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백호TV 보시고 오시는 분들 네. 좀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아, 예, 뭐 언제든지. 예.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저는 하늘리항공 경량비행학교 이진욱입니다. 저희는 여기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저도 뭐 공군사관학교나 아니면 대한항공 이렇게 라인 출신은 아니에요. 어린 친구가 초등학교 때부터 비행이라는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곳이어서 많은 분들이 꿈을 안고 찾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는 교육기관이긴 하지만 실은 가끔 그 꿈을 찾아와 가지고 꿈을 성취하셔서 하늘을 혼자 날아가실 때 보면 되게 꿈과 희망을 저도 느꼈고, 또 그런 분들을 느낄 때마다 되게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하늘은 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먹기 전까지 힘드실 수 있지만 꼭 꿈을 포기는 하지 마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저희 하늘놀이가 여러분들의 하늘에서의 동반자가 되어 드릴게요. 언제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